대치동 학원가를 뒤흔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촬영은 500만 원을 빌렸고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게 맞고 이 영상을 봤으면 도와주길 바란다. 이게 뭐죠? 사채를 쓴 건가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서울대를 출신이고 최연소로 스카우트되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선 넘을 때도 있었고 해서 돈을 그래도 괜찮게 벌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고 이상한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도박하느라고 돈 빌렸었다. 성몰타, 성매매 이런 합의금으로 사람들 정보로 담보대출을 했고 이게 무슨 일이죠? 혼란에 빠진 사람들과 무성한 소문만을 남긴 채 사라진 한 남자. 그가 잠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2주 됐죠? 우리가 금요일에 만나서 칠화탐사대에 제보할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들이 카메라 앞에 앉은 건 장밋빛 결과를 약속했던 한 남자 때문이라는데요. 되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되게 예의 바르셨어요. 인상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믿음이 생겼고 진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같은 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기에는 그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답니다. 누굴까요? 입시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자녀에게 리스크를 남기지 말고 꼭 저를 선택해주세요 하는 그게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서울대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치동에 되게 유명한 큰 학원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고 너무 혹했어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죠. 지금 수능이 60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이 여름방학이 다가왔을 때 제일 많이 올리고 싶어 해요. 서울대를 나오고 대치동의 유명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최 선생. 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그의 화려한 이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범 수업을 들었는데 애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끝까지 간다. 정말 믿음을 줬어요. 애도 너무 업돼가지고 엄마 나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게다가 과외비도 경력에 비해 저렴했답니다. 우와. 금액이 어떤 편이에요? 시세가 있나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 명성이고 그런데 5만 7만 원이잖아요. 5만 원, 7만 좋아요. 원? 네. 네,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도 있고 시간당 15만 원도 있고. 오. 최 선생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시작한 수업. 그런데 과외가 시작되고 얼마 후 최 선생은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뭐죠? 선생님이 지금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학원 강의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입금을 해야 된다. 어차피 저희 아이가 수능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 되고 하니까 그냥 선생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믿고 싶었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입금을 받자 수업의 질이 점점 떨어졌다는데요. 영상이 찍힌 날도 원래 3시간 수업이었는데 1시간 일찍 수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입금을 해주고 나니까 노쇼가 너무 잦아지고 계속 노쇼하지 마세요. 와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오고 계시냐. 이런 걸로 지금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안 와요? 저는 통풍이 갑자기 와서 오늘 하루 입원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수업 1시간 전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살이 났습니다. 아유. 앞에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늦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못한 이유가 너무 다양한데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수업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도 잦았다는 최 선생. 네? 아, 저런 이유가 뭘까요? 보충을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답니다. 사기일 것 같은데 하고 밤새서 고민을 하고 혹시 이거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신원이나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링크를 바로 보여주면 너무 당당하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라고 해서 최 선생의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는 학부모들. 그의 이력들은 정말 사실일까? 그가 강의를 했었다는 대치동의 학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 왔거든요. 선생님이라고 있었나요? 뭐예요, 그분 도대체? 씨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강사로 계셨잖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저희도 요즘에 이분 때문에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수업을 안 하니까. 아하. 오래전에 최 선생과의 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속 걸려오는 항의 전화 때문에 학원도 답답하기만 하다는데요. 그가 다녔다던 대학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여기에 다녔던 14학번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진짜 여기 다녔던 게 맞는지 저희가 좀 사실 여부만 확인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인사부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막 확인을 드렸습니다. 증명서가 이런 형식으로 발급을 서울대에서 나오는 게 맞는지도 확인이 어려울까요? 포맷은 이런 거는 맞아요. 명문대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는 최 선생. 아하. 취재가 이어지자 강원도에서도 그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요? 그녀는 최 선생이 애초에 수업을 할 마음이 없어 보였답니다. 첫 수업에 갑자기 아프대요. 그러면서 수업을 1시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문자로 수업을 취소했어요. 아프다고.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늦게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은 수업 날인지 몰랐대요. 똑같네요, 핑계가. 그래서 제가 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최 선생에게 강의료 환불을 요구한 학부모들. 그런데 선생님 환불 안 해주시면 민사형사를 할 거다. 돈 얼마 안 되니 빨리 환불해 주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냥 전적해버린 거죠. 몇 개월 사이 발생한 피해자만 5명, 피해액만 1,800여만 원에 달하는데요. 금전적인 피해보다 수험생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최 선생의 태도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고3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피해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귀하죠. 이거는 고3이라는 특수성에 있는 아이들만 노려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너무 악질적이지 않아요? 2년 전 최 선생에게 과외를 받았다는 박성원 씨. 그에게 최 선생은 특별한 사람이었답니다. 20대 때 젊은 나이 스터디라는 이제 거대 사교육 기업에 들어가서 강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군대를 전역한 후 다시 수능을 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성원 씨. 네, 살이 10kg이나 빠질 만큼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목표한 금액을 모은 후 공부 계획을 짜던 그는 수능 커뮤니티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 제가 약점인 수학에 관해서 과외를 구해야겠다. 과외 강사들을 제가 이제 다 물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과외 강사로 이제 그 과외 모집 글을 올리더라고요. 고3이었던 2019년 제가 이제 배치학원에서 처음으로 일단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알게 되었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잘 주입이 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재수를 하여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최 선생. 그렇기에 성원 씨는 그가 재수생인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은 이상한 제안을 해왔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급 7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뭐 시급 5만 원, 시급 4만 원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렇게 할인을 해준 이유가 선불결제. 아이고 참. 자기가 부산에 출강하고 있는 학원에 스케줄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뭐 결제, 뭐 내역 이런 게 필요하다.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에 해당하는 그 금액 1,206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과외비를 받았던 최 선생. 그런데 본인이 받는 돈을 줄여가면서까지 선입금을 요구했답니다. 아이고 참. 과외비와 교재비를 포함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답니다. 1,200만 원 다 내고 난 이후 딱 그쯤에 맞물려서 그렇게 됐어요. 저한테 시험 문제 몇 분 주고 풀어봐라 하고, 근데 자기는 옆방 가가지고 책상에 엎어서 자고 있고, 그리고 자기 갑자기 배가 아프다, 집에 가야겠다, 장염 걸려서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수업을 2시간 일찍 끝낼 때도 있고. 그건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아니잖아요. 최 선생은 수업하기 직전 입원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과외를 취소하기도 했다는데요. 참다 못한 성원 씨도 환불을 요구했답니다. 684만 원을 돌려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2차례에 걸쳐서 총 2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484만 원 돌려받은 거죠. 아유 참. 200만 원을 돌려준 이후에는 연락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사기당하고 나서 그 다른 피해자를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확실히 연락한 사람만 10명, 11명이었던 걸 기억해요. 2년 전에. 아이고. 다른 분들 다 똑같은 레파토리더라고요. 결국 최 선생을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성원 씨. 하지만 수사관이 한테 이제 연락을 이제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걔가 사는 고시원 방에 갔는데 이미 방을 뺐고 그래서 현재 어디에 사는지 모르니까 위치가 확인이 될 때까지 수사 중지를 하자라고 저한테 수사 중지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아유 참. 결국 대학 진학에 실패한 성원 씨는 최 선생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솔직히 하는 데를 가고 못 가고 나중에 문제고 지금 집에서 타고 지금 힘들게 땡볕대고 막 이러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괴로웠죠. 그런데 최 선생이 사라지고 얼마 후 성원 씨에게 이상한 문자 수십 통이 날아왔답니다. 에? 도박을 했다. 성몰카 합의금이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요 도대체? 사채업자 통해서 돈을 빌렸나 봐요. 빌리고 점수를 줬나 봐요. 니네 개인정보 다 유출하겠다. 이건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문자에 같이 넣어서 보냈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촬영증을 들고 사진 찍은 거 말하는 영상이 거기 흔히 박제가 돼 있더라고요. 는 의료만 원을 빌렸고 원장님, 실장님, 본장님,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영상을 봤으면 도와주길 바랍니다. 아니, 아하. 입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진 최 선생.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어렵게 연락이 닿은 최 선생의 오랜 친구는 그의 사정을 조금은 알 것 같답니다. 아 무슨 일일까요? 자기가 나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큰 돈을 벌다 보니 거만해진 게 분명히 있긴 하겠죠. 돈을 물시듯이 많이 쓰고 한 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돌려막기 인생을 살았던 걸로 알고 있고 도박 아니면 그 선물 거래 아이고 참. 게다가 돈을 쓰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오피스텔을 살고 있는데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이사를 가면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오피스텔을 새로 계약을 하면서 이중으로 월세를 내고 돈에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망각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제작진은 최 선생의 흔적을 쫓던 중 그가 올해 3월까지 일했다는 학원의 원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동료 강사분한테 좀 어려움을 토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고요.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이제 돈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같이 한번 일을 했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해당 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최 선생. 하지만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답니다. 근데 대체 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되게 돈이 없었고 뭐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이 쌓여서 막 자꾸 채무 이런 거 많이 힘들어서 되게 살기 힘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돈 없다는 얘기도 했고요. 정산을 주차별로 달라고 매주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은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이 그러니까요.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난 2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답니다. 컴플레인이 학원에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았다는 명목하에 한테 과외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 두 번 수업은 성실하게 진행을 하더니 돈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수업을 펑크낸다. 그러니까 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장에게 허락받지 않고 몰래 과외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애들을 되게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4명에서 한 7명 사이 정도 추가 피해자가 나와서 그날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났죠.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또다시 잠적한 최 선생.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동료 강사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왜 최연소로 스카우트 되신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실력 좋구나. 강사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대충 얼마 벌겠다가 대충 보이잖아요. 못해도 연 2억 원 벌 것 같은 거예요. 월 수입이 선 넘을 때도 있었고 해서 돈을 그래도 괜찮게 벌었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진짜 모르겠고 술을 마시는 성격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유흥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도대체 최 선생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최 선생이 자주 나타난다는 곳을 제보받아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MBC에서 왔는데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사람 뭐 뭐 사기다. 9월 8일이요. 많이 오는 사람. 400시간도 그 사람이. 대단하네. 혹시나 오시게 되면 저한테 전화 한 번. 혹시 다른 지역의 PC방에서는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마지막으로 언제 왔는지 마지막으로 오셨던 게 스타일에서 스타일로 넘어갈 때 새벽 한 4시쯤이었어요. PC방을 많이 가네요. 이날도 10시간 넘게 게임을 하다가 갔다고 합니다. 지금 게임을 할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지내고 있다는 고시원도 찾아가 봤는데요. 누굴 찾고 있는데요. 이라는 사람이 있나요? 연락 두절 정리했어요. 월세도 다 안 내고 왔어요. 우리가 정리한 게 6월 4일이에요. 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쓰레기. 그러니까 자기 집은 챙겨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미. 이분 오래 살다 가셨어요? 3월 16일에 들어왔어요. 3개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최 선생. 어렵게 그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과연 최 선생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어떤 입장일까요? 분당에 이사 갔다라는 말까지만 들었어요. 작년에 한 번 봤을까 기억도 안 나지만 금년에는 아예 못 봤고 그냥 말로만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최 선생이 말한 전세 사기는 정말 있었던 걸까? 집을 팔고서 좀 다 사기라기보다는 돈을 다 거의 날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급자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재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쌀도 떨어질 정도로 됐는데 도와준 것도 있긴 해요, 조금은. 씨가 네.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최 선생. 어렵사리 메신저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없고요. 그 부분은 사채에서 협박하기 위한 피싱 문자입니다. 먹튀 목적으로 과외했다는 주장은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 선생은 제작진에게 조금은 황당한 부탁을 해옵니다. 네. 제가 매월 해당 금액을 PD님께 전달드리면 이걸로 비율에 맞게 변제해 주십사 합니다. 조금 오래 진행되는 변제안일 수도 있으나 저한테는 이 부분이 최선이고 과외와 수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 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선입금 받은 과외비는 어디에 썼을까? 불법 사금융으로 2021년부터 고생 중이었습니다. 저도 과외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라 저한테는 너무 힘든 부분이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제작진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계속 물었지만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대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파악한 피해자만 10여 명. 지금도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최 선생에게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건이 4건이 접수됐어요. 4건이. 일단 소수가 입법하고 뭐 합당하다 하면은 검토해가지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은 됐어요. 어차피 연락이 됐고 조만간 조사 받으러 온다고까지 확인했어요. 그분이 만약에 받기로 한 날짜에 안 나오게 되면은 또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안 되더라도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체적으로 그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하겠다는 거 보니까 경찰도 해당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최 선생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고 똑같은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수능은 아이들이 12년을 마감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거 하는 날로 결정을 하는 게 엄마나 아이한테는 엄청난 압박으로 오고 또 그 하루하루 갈수록 정말 이게 피가 마른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간절함을 이용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고 정말 자기 능력을 진짜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는 학생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 선생이 유수의 대학교를 다녔고 학원 강사로서도 능력이 출중했다고 하는데 아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이 취재 기간 동안 파악된 피해자가 1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제 피해 사실들이 다 종합이 되면은 함께 집단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최 선생이 선입금 받을 당시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냐가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고 잠적을 한 것, 또 이 시기가 수험생한테 매우 중요한 시기인 걸 알면서 하혜 선생이 안 했잖아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화탐사대가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실화탐사대.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더 놀라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